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인들은 국민들의 문화 수준의 일본식 표현으로 민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한국의 언론도 이에 동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인의 민도는 높은 수준일까요? 일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2월 일본 동북 지역에서 진도 6강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즉시 혐한 목소리가 기어나오기 시작했고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에 동조했습니다.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넣고 있는 것을 봤다. BLM이 우물에 독을 던졌다. 이런 재해 때는 반드시 놈들, 특정 아시아가 뭔가 할 거다. 관동 대지진 이후 계속 바보 조선인들이 기뻐하고 있다. 재해에 편승한 도난 등의 범죄에 주의, 도심에 외국인이 많은 지역, 특히 문단속 조심, 불조심. 후쿠시마현 앞바다 지진으로 또 조선인 차별 루머가 차별 비판과 통보에 뉴스, 패러디라고 반박하는 차별 가담 움직임도 기사에서는 일본에서의 심각한 혐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뭔가 재해가 일어나면 예외 없이 일본에서는 혐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일본의 전통으로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일본의 양심 있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별적 루머를 방치하면 관동 대지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행위의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혐한을 정치로 이용하는 행위로 인한 영향, 그리고 일본에서 벌어지는 혐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는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이 한국의 언론입니다. 일본의 지진을 보도하면서 항상 일본의 지진 대응 시스템만을 과장되게 칭찬하며 보여주고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혐한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혐한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년 안의 일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는 정말 황당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아소 부총리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강제성을 띤 도시봉쇄를 하지 않고 자숙 요청에 그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이 자유라는 가치를 지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소는 한술 더 떠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일본은 7명이라며 다른 나라 인사들로부터 당신들만의 약을 갖고 있느냐는 전화를 자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과 우리나라와는 국민의 민도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면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일본인은 민도가 높아서 코로나도 걸리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낯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방일 관광객 격감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것을 알았다. 중국 언론. 중국 언론의 보도로 진짜 일본의 민도를 고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99.9%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외국인 관광객의 소행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을 많이 찾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쓰레기 투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99.9%가 사라진 지금도 거리에 지저분한 쓰레기는 그대로여서 일본인의 민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일본 거리 사진입니다. 거리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진인데 간판들이 한국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본의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길거리라며 조작된 사진이 나돌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일본의 쓰레기는 일본 전국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방사능 폐기물일 것입니다. 호텔이 한탄, 고투 캠페인으로 일본인의 추한 모습이 노골적으로. 이 기사도 일본인의 진짜 민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투 캠페인이 시작되고 일본인 손님이 몰리자 일본 호텔에서는 일본 손님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는 사람,
외국인 직원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방한 주류, 음료 등 미니바를 사용하고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체크아웃하는 사람, 드라이어 및 목욕 가운, 옷걸이 등을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사람 등 일본의 경찰서에는 수도 없는 절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전에는 많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의 호텔 내에서는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가 좋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단체 손님의 경우 여럿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정확한 요금 계산을 하고 단기 체류에다 방을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호텔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우투로 여행 오는 일본인들은 얼마나 많이 먹는가를 중요시하고 먹고 난 자리는 더러운 데다 방도 역시 지저분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합니다. 게다가 일부러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는 등 위험한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려졌던 일본인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일본인의 민도는 한국의 미디어에 대대적으로 소개돼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비닐봉지 유료화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웃지 못할 사건들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포장용 비닐봉투를 마구잡이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봉지를 챙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도 20장, 어제도 20장 챙겨서 넣었어요. 나쁜 짓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심지어는 카고파쿠라고 해서 장을 보고 마트에 바구니 채로 들고 집에 돌아가는 행위가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트에서 한 달에 100개가 넘는 바구니가 도난당하기도 해서 일본 마트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인의 높은 수준의 민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바구니 악용, 절도 후 멈추지 않고 비닐봉지 유료화 8개월 슈퍼의 고심, 최근에는 장바구니를 이용한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트 절도로 의심되는 행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트의 바구니에 장바구니를 씌워서 사용한다. 바구니의 반쯤은 장바구니를 놓고 사용한다. 장바구니 안에서 뭔가를 찾는 척한다. 장보는 척하면서 자신의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전국 슈퍼마켓 협회가 지난해 회원 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30%에 해당하는 마트가 장바구니 범죄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트에서는 특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쇼핑하는 동안 장바구니를 접어달라고 협력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떠오른 것은 한국의 마트와 베트남의 마트였습니다. 우리도 분명 비닐봉지 유료화를 이미 예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은 사회 문제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마트의 경우 물건들을 밖에 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작용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베트남을 살펴보면 제가 몇 년 전 베트남 여행 시 대형 마트를 방문했을 때 마트 입구에서 직원에게 가방은 보관함에 넣고 입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지품을 보관함에 넣고 마트에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민도와 사회적 신뢰가 높으면 한국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민도가 낮고 사회적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모습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베트남과 같은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